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구전 이야기 중에 전라도에 가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왜 그런지 그 유래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팔도 강산은 저마다 특색이 다 있죠. 서울이나 부산에는 사람이 많고 또 강원도 가면 산이나 산비탈이 많죠. 남해나 서해안에는 섬이 많고 갯벌도 많답니다. 또 먹거리도 한번 보면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유명하고 전라도 전주에는 비빔밥, 또 흑산도에 가면 홍어가 유명하잖아요. 경상도에 가면 울진이나 영덕은 대게, 또 포항에는 겨울철 과메기가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라도에 가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3가지를 다 아시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교는 꼬막이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주먹 자랑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벌교에 깡패가 많아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유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바로 안규홍이라는 인물이 그 원인입니다. 안규홍 씨는 양반 출신의 어병장으로 벌교에서 항일운동을 할 때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벌교장에서 안학내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일본 순사를 한 주먹으로 한 방에 때려 눕힌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그는 벌교에서 일본 순사를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항일운동의 적극적인 인물로 일본군뿐만 아니라 친일파나 악덕 관리 등을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벌교와 거기가 속했던 나강군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나 남한 대토벌 작전에 나선 일본군의 공격으로 체포당해서 결국 1910년에 순국하였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하고 또 일본군의 혀를 내두드러게 한지라 1908년 나강군을 폐군하고 둘로 나눴는데요. 현재의 벌교읍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성으로, 업성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순천으로 편입시켰다고 합니다. 이 인물에 대한 트라우마와 보복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전해지죠. 이후에 일제에 항거하여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보성 사람들의 그 용기와 패기에 붙여진 일본의 두려움이 바로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이와는 또 다른 유래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머슴이 내지른 어기의 주먹, 안담사리가 있고요. 또 벌교 주먹의 진실, 김항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먼저 머슴 안담사리가 내지른 어기의 주먹 이야기인데요. 벌교는 해로만 강했던 게 아니죠. 어느 순간 벌교는 고흥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육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고흥 사람은 벌교 땅을 밟지 않고는 절대로 광주에 갈 수가 없었죠. 집단 이주한 일본인들도 넘쳐났답니다. 3만 명밖에 안 되던 벌교 인구가 그 당시 5만 명이 되었으니 그 규모는 짐작하고도 남는답니다. 벌교는 지금도 일본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곳은 일본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던 곳으로 600명 정도도 넘었다고 합니다. 선창에 통통배가 덕식을 거리고 좋은 상권은 일본인들이 다 잡고 있었죠. 개인이 방죽을 막아 간척 사업을 할 정도였으니 거세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라는 우리 땅이었지만 남의 땅이었죠. 일본인이 주인이었잖아요. 경찰과 헌병은 일본인만 보호를 했답니다. 어느 곳보다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면 원래 벌교 사람들의 삶은 뻔하겠죠. 일본인 때문에 핍박받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벌교 주먹의 실체가 다시 드러났는데요. 벌교의 주먹을 어기의 주먹이라고 알린 장소는 바로 다름 아닌 소아다리였다고 합니다.
어기의 주먹이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긴 주인공의 이름은 정확하게 전하지는 않고 다만 안시성만 알려졌습니다. 그는 머슴이었고 그것도 가장 직급이 낮은 담살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교 사람들은 안담살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하루는 안담살이가 소와 다리에 나무를 팔러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헌병 하나가 말 위에 올라탄 채로 조선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담살이는 분개했겠죠. 그래서 일본 헌병을 말에서 끌어내려 무참하게 두들겨 패했고 소와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답니다. 결국 일본 헌병은 목숨을 잃었고요. 일단 도주했던 안담살이도 결국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 순천 교도소에서 목숨을 다했답니다. 벌교의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벌교 주먹의 전설 김항수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한 안담살이가 벌교 주먹의 시초라면 김항수는 벌교 주먹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기의 주먹이요, 잠깐 스쳐간 주먹이 아니랍니다. 한때 전라도 일대를 완전하게 평정했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벌교 태생인데 그의 집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판사였고 아들은 당시로서는 엘리트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름 아닌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인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 머리가 뛰어나도 일본에 빌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공부를 접어버리고 조선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본 학생들을 깨고 다녔답니다. 일단 싸움이 붙으면 거의 손발이 보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빨랐대요. 더구나 그에겐 든든한 뒤가 또 있잖아요. 백이 있었던 겁니다. 설사 사고를 쳐서 잡혀 들어가도 판사인 아버지 힘으로 금방 풀려나잖아요. 벌교에는 김항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광주에서 출발한 기차는 그가 탈 때는 유일하게 역이 아닌 곳에서 꼭 한 번 정차를 하는데 그게 바로 김항수의 집 앞에서였답니다. 그만큼 김항수의 주먹은 대단하였고요. 전국구 주먹이었다고 합니다. 하기야 기차가 중간에 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그를 보면 눈을 깔게 될 정도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양아치 깡패들처럼 몰려다니는 법은 없었고요. 그는 항상 혼자이거나 수와 두어 명만 거느리며 멋지게 살았으나 말로는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왜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다음은 전라도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로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은 여수를 중심으로 선원들이 밀수를 해서 숨겨진 돈이 많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1930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밀수로 인하여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밀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1930년대이기 때문에 여수와 돈 자랑을 연결하는 고리에는 일본에 의한 항구 개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부산항을 시작으로 하여 원산이나 인천을 개항한 것은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에 따라서죠. 여수항이 일본에 의해 개항항으로 지정된 때는 1918년 이후 순천에서 연결되는 1930년 전라선이 개통되고 여수와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전기 여객선이 드나들게 됐답니다. 그리고 벌교 작은 항구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수탈해온 곡식을 배편으로 운송해오면 여수에서 환적하여 일본으로 보내지는 등 여수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여수는 전라남도 동남권의 자원 수탈항으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도 남해안 해상교통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수차례 매립공사에 따른 공사 대금이 여수에 풀리고 항구가 정비되면서 어부들의 어획량도 늘게 되어 자연스럽게 어부와 선원들의 수입도 늘자 여수에 돈이 풀리고 그래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은 왜 생겨났을까요? 전라남도 동부권의 여수와 순천
그리고 벌교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서로 이어진 지역이죠. 벌교나 여수와 달리 이곳에는 인물이 많다고 합니다. 흔히 인물이라고 하여 외모를 떠올리는데, 그렇다면 순천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물론 시내 중심가에 나가보면 오고 가는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잘생긴 얼굴은 맞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인물의 도시라고 뽐낼 수 없는 일이고, 적어도 예전에 미인대회에서 여왕 몇 명 정도 배출한 전력은 있어야 하고요. 또 요즘 잘 나간다는 미남, 미녀 배우도 한두 사람쯤은 순천 출신임을 뽐내면서 음악을 누비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켜봤어도 잘난 배우들 가운데 순천 출신이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천에서 뽑은 백인 인물에 정치인물, 애국인물, 문화인물, 예술인물, 교육인물 다 봤는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영화배우 박노식 씨, 또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 무소유 설파, 법정 이외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동기가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전라도에 가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교에 가서 주먹자랑질 하지 말고 눈은 아래로 반드시 깔아야 하고요.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면 안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